네, 요즘 월배당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투자도 하면서 매월 제2의 월급처럼 그리고 용돈처럼 분배금도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많은 매력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용 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ETF 시장 1위죠.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김도형 본부장님 모시고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 컨설팅 본부장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배당 ETF가 요즘 대세인가 봐요. 정말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좀 보세요? 네, 정말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신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강한 V자 반등, 특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 중심으로 반등이 있으면서 투자자분들이 내가 이렇게 투자를 잘했었나? 예, 그러면서 내가 투자한 게 이제 상승, 계속 수익이 나니까 재미를 붙이셨고, 자신감도 얻으시고. 네, 자신감을 얻으시면서 정말 ETF, 특히 ETF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어가셨어요. 그러면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많이 투자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도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전망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고 인컴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는 찰나에 인컴에서 또 주요한 전략이 이제 커버드 콜. 오늘 말씀드릴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런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월배당 ETF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끌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코덱스 ETF의 대표적인 미국 투자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 세 가지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 타겟 프리미엄이라는 이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좀 어떤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단 영어기도 하고 네. 옵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우리 투자분들이 이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 자산을 모두 매수한 후에 그 기초 자산에 대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들이 대부분 기초 자산을 100% 매수한 다음에 그 100%에 대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맞아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겟 프리미엄이라 하면 기초 자산을 100% 매수하고요. 일정 부분 목표로 하고 있는 즉 타겟하는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는 콜옵션 매도 콜옵션 비중만큼만 매도를 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이제 시장 상승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가 타겟 프리미엄은 시장에도 상승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목표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는 좀 하이브리드형 커버드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세 가지. 네, 세 가지인데요. 네. 종목명이 좀 길어서 네. 하나하나 좀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10%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 이렇게. 타겟 그러니까 목표로 한다는 거지 10%, 12%, 15% 보장한다 이런 건 아니죠? 네, 절대 보장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연에 목표로 한다. 타겟으로 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금리가 지금 뭐 3% 중반이면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니까 경험을 해보시니까 예금만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금을 보유하시고 그 현금으로 예금을 선택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잘 하시는 투자 전략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께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상품들도 있구나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도 눈을 뜨시게 되고 또 수익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시면서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ETF들은 언제든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진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이 상품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네. 제 마음대로 네. 좀 줄여가지고 이 상품이 이제 코미10이라고 코미10. 네,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10%. 네, 10%에서 이제 코미10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싶은데요. 일단 기초 자산은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 즉 슈드 네. ETF의 포트폴리오하고 동일하게 매수를 하고요. 그럼 콜옵션 매도는 이제 S&P 500의 ATM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연으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종목명에 나와 있는 연 10%의 프리미엄을 타겟하고요. 나머지 비중은 우리 슈드, 네. 슈드의 시장 상승. 물론 이제 슈드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분도 이제 그렇죠. 참여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슈드의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 비결도 한번 좀 이유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슈드. 2023년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에 가셔서 흔히 이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네.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가 바로 이 슈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슈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워보면 무조건 뭐 그렇죠. 해야 한다. 반드시, 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슈드 바이 해가지고 이제 꼭 사야 되는 ETF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추종자들이 네, 있었군요. 추종자들이 있으시고 정말 많은 신뢰를 이 슈드 ETF에 보내주고 계신데요. 맞아요. 이 ETF는 지금 현재 규모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74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의 한 절반 정도 와. 규모에 될 정도로 하나 ETF가 네. 엄청 큰 ETF고요. 이 ETF는 사실 10년 연속 배당금을 늘린 기업들을 골라서 한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즉 이제 배당금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렸다라는 뜻은 우리가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서 나온 순이익 중에서 또 이제 투자도 하고 남은 잉여 현금을 주주 환원 차원에서 나눠주는 게 이제 배당인데요. 그 배당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그 해당 기업이 차지한 산업에서 비즈니스가 되게 잘 됐다 그러네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 그중에서 이제 성장과 함께하는 배당 성장 종목 100개를 선별했기 때문에 좀 부침이 오더라도 그걸 잘 견디고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슈드 구성 종목 상위 10개 기업들의 최근 네. 5년 배당금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작게는 2% 정도 증가했지만 미국의 최대 물류업체 UPS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보시면은 5년 동안에 비교해봤을 때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이 슈드에 있는 종목들이 좀 괜찮게 선별이 됐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드의 성과가 장기 성과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대표 지수 대비해서도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잘 소구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품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코미10에 네. 투자하면 슈드 ETF 구성 종목에서 발생하는 그 배당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100% 매수하기 때문에 슈드 자체에서도 배당이 연에 한 2에서 3%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배당으로 월 배당으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이제 연으로 타겟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더해서 이제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해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투자자분들 워낙 스마트하셔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비용, 총 보수에도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이 첫 번째 상품의 총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저희 코미10 ETF의 총 보수는 연 0.39%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매매 비용이라든지 뭐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월 두 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분배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데요. 분배금을 받으시려면 분배락 전일까지 ETF를 매수하셔야 되거든요. 주식과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배락 전일이라고 하면 언제냐면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 전전일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즉 매월 마지막 영업일의 전일이 분배락일이고요. 네. 그 이틀 전 영업일에 매수를 하시면 다음 달 두 번째 영업일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분배금을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연 12% 수익률을 타깃으로 하는 두 번째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두 번째 상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코미테는 네. 저희가 5월 28일에 상장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릴 12%, 이 상품은 저희가 지난 4월 30일에 먼저 상장한 예. 상품입니다. 바로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그리고 합성 방식으로 네. 되어 있고 환해지형 상품인데요. 근데 본부장님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국내 증시에서 정말 많이 매수했던 종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는지 좀 보니까요. 네. 미국 증시에서 미국 블랙록의 아이셔즈가 운용하는 그렇죠. 순수한 장기채 ETF인 TLT에 2023년에만 5,200억 원을 순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5월 17일까지 1,560억 원을 순매수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렇죠. 금액이 들어갔고요. 또 기대와 달리 2024년에도 금리 인하가 더뎌지기 때문에 이제 TLTW라는 ETF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미국 장기채에다가 똑같이 이제 커브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네. 상품인데 그 상품에도 작년에만 무려 3,700억 원 정도가 우리나라 분들만 순매수를 하실 정도로 좀 이런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장기채와 콜옵션 매도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시다. 뭐 미국 장기채 ETF라든지 아니면 미국 장기채 커버드 콜 ETF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알아보고 있는 이런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로는 이 상품이 처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존에 미국 장기채 ETF도 있었고 저희 코덱스에서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미국 장기채의 100% 콜옵션 매도를 네. 즉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도 상장되었고요. 최근에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ETF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타겟 프리미엄 방식으로는 저희 코덱스가 처음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성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합성 방식이라 하면 저희가 증권사하고 장외 파생 상품 계약, 즉 수합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익률을 이제 가져가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연에 한 1.9% 정도 합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라는 비용을 그럼 어떻게 저희가 메이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서도 이제 슈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또 이제 월배당으로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채에서도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또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자본 이득분을 가지고 이 합성 총 보수 비용을 이제 차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30년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이자가 있기 때문에 합성 총 비용 그리고 이 상품은 또 이제 환해지형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환해지 말씀드릴 때 물론 이제 환 변동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투자자분들께서는 환해지형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환해지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저희가 환해지 비용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현재 한 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에 발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장기채에서 나오는 금리나 자본이득으로 어느 정도는 차감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ETF 저희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이 상품의 총 비용은 연 0.25%고요. 앞선 상품과 같이 이제 매매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아까 이제 세 번째 상품이었죠. 연 15% 타깃 프리미엄 월배당 ETF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상품인데요. 네. 앞선 10%, 12%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상품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입니다. 기초 자산은 미국에서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10개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고요. 또 콜옵션은 나스닥100 지수의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연 15% 프리미엄을 추구하게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 10개 종목, 뭐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 어느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를 말씀드릴 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초 자산을 꼭
유심히 보시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타겟 프리미엄만 보시고 숫자, 예. 수익률. 숫자에 이렇게 좀 끌리셔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당연히 기초 자산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ETF들도 많은 월배당 ETF들이 있지만 어떤 기초 자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구는 플러스, 누구는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이번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에서의 기초 자산은 흔히 뭐 워낙에 테크 ETF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종목은 비슷할 수 있어도 비중이라든지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종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저희가 이번에는 종목을 10개를 선별할 때 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참고하죠, 원래. 참고하지만 특히 이제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LLM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 생성형 AI 할 때 많이 들어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목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AI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 정말 더 밀접하게 빠르게 AI하고 연계가 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이 LLM 모델이 그거를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종목을 구성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M7이라는 그렇죠. 키워드가 엄청 유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5, 예, 그 AI5 기업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 빠지고 이렇게 해서 AI5인가요? 예, 그 AI5가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3개 종목은 그 초대형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AI에서 잘 플레이를 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나 AMD 그리고 TSMC 네. 이렇게 5개 종목을 AI5라고 합니다. 이 5개와 더불어서 그럼 나머지 5개는 뭐냐? 예, 이제 M7에서 있었던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닷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슬라도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메타 플랫폼스 예. 그래서 총 10개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품도 매월 2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선 두 상품하고 동일하게 이제 분배락 전일까지 매수를 하시면요. 다음 달 2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을 매달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총 보수. 네. 예, 요 마지막 3번째 ETF의 총 보수는 연 0.39%이고요. 역시 이제 매매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배당 ETF 상품에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 투자는 그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하이브리드 커버드 콜, 지금 뭐 타겟 프리미엄 방식도 그렇고 이런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ETF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기초 자산에 대해서 움직임은 저희가 투자할 때 바로 수익률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겟 프리미엄 최근에 이제 플러스 몇 퍼센트 프리미엄 이런 ETF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는데요. 숫자에 대한 그런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지만 기초 자산이 오르면 뭐 수익이 나겠지만 빠지면 예, 그 빠진 손실분은 고스란히 ETF에도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자산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서 오늘도 제가 이제 미국 배당주, 미국 책 장기채, 미국 테크주 이렇게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나에게 맞는 기초 자산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뒤에 있는 옵션 프리미엄의 숫자에 기대하시기보다는 먼저 한번 스스로를 물론 투자를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투자에 대한 성향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 상품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종목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슈드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S&P 5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우리 코미텐이라고 아까 불렀던 그 상품.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를 매수하고 TLT ETF 콜옵션을 매도하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AI 테크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나스닥 100 지수 콜옵션을 매도하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 ETF 모두 잘 알아봤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월배당이라는 컨셉은 ETF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펀드 산업에서도 우리나라 펀드에서도 월배당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상품은 좀 특히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은퇴라는 거는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저도 이제 40대지만 40대 분들 특히 이제 50대 60대 선배님들께서 좀 자산의 일정 부분을 좀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다음 제2의 월급이라고 사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좀 미리미리 다양한 월배당 ETF를 모아가시면 좀 좋은 은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월배당 즉 분배금을 받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15.4%를 원천징수한 후에 분배금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분배금이 정답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세금을 과세한다라는 측면을 이제 사실 이제 잊으시고 저도 이제 그 분배금 들어왔다는 걸 받아 핸드폰으로 이제 보면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괜히 그 용돈 받은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금을 과세한 후에 받는 게 이제 분배금, ETF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